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1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참 무도한 집단이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MBC 좌파 방송이 된 MBC를 좌편향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방통위원장들을 탄핵을 했죠. 오늘 또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두 번째가 김홍일 방통위원장, 세 번째가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논쟁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번째,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번째 발의를 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표결까지 안 갔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발의를 하니까 전부 다 사퇴를 해버렸죠. 왜 사퇴를 했느냐 하면은 탄핵이 가결이 되면은, 투표가 이루어져서 가결이 되면은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직무가 정지가 되면은 후임 인사를 하지 못하죠. 그걸 노리고 하는 겁니다. 탄핵을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3명은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닭 쫓던 개가 돼버린 상황이 됐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그런데도 오늘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제 임명이 됐죠.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또 조금 전에 탄핵 발의를 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의 직무대행을 비롯해서 3명은 전격적으로 이 탄핵이 처리가 되기 전에 사표를 내버렸죠.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표는 안 냅니다. 안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오전에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기자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자, 시간을 두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사퇴를 하지 않는 걸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탄핵 이유가 뭐냐, 탄핵 이유,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 뭔가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MBC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 MBC 좌파 성향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그 방송을 우리 편이니까 지키기 위해서 탄핵한다, 이렇게는 못하죠. 이유를 댄 것이 두 가지입니다. 탄핵 이유. 상임위원 3인 의결 위반, 하나는 편향된 이식. 이게 두 가지입니다. 상임위원 3인 의결 위반, 하나는 편향된 이식. 상임위원이, 그러니까 방통위 2인 체제를 이야기하는데, 2인 체제가 된 것은 민주당 때문이죠. 민주당이 지금 방통위원은 5명입니다. 총 2명이 대통령이 추천을 하고 3명이 국회가 추천을 하고, 그 중에 3명 중에 야당이 2명을 추천을 하고 하는데, 그때 최민희 지금 방통위원장이, 가방위원장, 국회 가방위원장 된 최민희를 추천을 했다가 부적격하다고 해서 임명을 안 했죠. 다른 유관기관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이해 충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니까 버티다가 총선에 나가겠다고 그만둬버리고 포기를 해버리고, 근데 그 다음에 민주당이 후임을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2인 체제로 온 건데, 그걸 가지고 또 탄핵 이유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헌재에 가면은 이것을 아예 기각될 게 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로 이유를 든 게 편향된 인식, 이렇게 해서 편향된 인식. 과거 MBC 간부 시절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오히려 MBC가 완전히 좌편향된, 잠시 후에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완전히 좌편향된 그 MBC를 바로잡기 위한 거니까 이 편향된 인식이라는 것은 맞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탄핵 사유를 들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하루 만에 민주당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 했죠. 방통위원장 자원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탄핵하겠다.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 중에 직무를 하면서 뭔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을 추진하는 건데 무조건 다 그 임명하는 쪽죠. 탄핵하겠다. 자원이 다 사람 임명할 사람 없을 때까지. 이거는 노골적으로 본인들이 그 의도가 있음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MBC 지키기.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탄핵안이 발의가 됐으니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만약 투표 들어가면 가결되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자, 그런데 3명은 말씀드린 대로 탄핵 통과 전에 사퇴를 했는데, 직무정지가 돼버리면 후임 인선이 안 되니까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을 거다. 왜냐? 크게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할 일을 마쳤습니다. MBC 지금 정상화 단계로 들어갔죠. 잠시 후에 절차를 설명을 드릴 텐데 MBC는 이제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첫 번째 과제를 완수를 했기 때문에 이 탄핵이 되더라도 탄핵이 이제 탄핵 수차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장 중요하게 할 일은 없습니다. 뭐 다른 일반적인 업무, 통신 관련 업무 같은 것은 방통위원회가 위원장은 없어도 일단 굴러가니까 그쪽에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MBC 정상화의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은 없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탄핵을 한다고 해서 사퇴를 하면은 계속 자원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 이 악순환을 끊는 의미에서도 사퇴를 하지 않고 헌재 판단을 지켜보자. 한 5, 6개월 정도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정말 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게 탄핵 거래가 되는가 한번 보자. 이거죠. 상임위원 3인 의결 위반, 편향된 인식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헌재에서는 지금 뻔합니다. 뭐 모든 법조인들도 법조인이 아니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 만에 탄핵을 한다. 하루 만에 뭘 그렇게 탄핵할 정도로 잘못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각하가 아예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기각, 뭐 심리를 해도 기각이 분명히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이 탄핵을 줄줄이 했다고. 그래서 이진숙은 탄핵을 통과가 시킬 때까지 있을 거다. 그 전에 사퇴 안 한다. 자,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걸로 보이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뚝심을 발휘를 해서 MBC를 탈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화시켰다는 이야기죠. 탈환이라는 이야기가 완전히 좌편향된, MBC, 뭐 여러 가지, 좌파 방송이 돼버린 그 사례들이 있지만 큰 것만, 그 2가지만 말씀드리죠. 다 하는 것보다, 대선 때, 좌파 성향의 유튜브 채널의 직원이 이렇게 비밀리에 그 함정을 파가지고 7시간 동안 녹음한 거, 김건희 녹음 파일을 어떻게 그거를 공영방송에서 좌파 유튜브 직원이 이렇게 몰래 녹음한 걸 공영방송에서 그것을 방송을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겠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을 때 처음부터 바이든 날리면 이 엉터리 자막, 조작된 자막을 달아서 그때부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첫 미국 방문이었고 첫 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쭉쭉 나갈 수가 있었는데 바이든 날리면 이 엉터리 같은 논란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켜서 타격을 줬죠. 자, 그래서 결국 그 여파로 도어 스태핑도 없어져 버렸죠. MBC 도어 스태핑이 그때 한창 어떻게 정착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샌들 기자, 샌들 신고 나타난 MBC 기자의 그 무례한 항의 뭐 이런 것 때문에 도어 스태핑도 없어져서 국정 운영 전반에 차질을 주는 그런 일을 MBC가 저질렀습니다. 자, 이제 MBC 대주주죠. 박문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진 선임을 정강석가처럼 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진숙, 김태규 이 2사람이 했는데 박문진은 이사가 지금 9명입니다. 박문진 이사들이 이 MBC 사장을 해임을 할 수도 있고 새로 이제 선임을 할 수도 있죠.
이사가 9명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여권 추천이 6명, 야권 추천이 3명입니다. 지금 이사 현재 아직 남아있는 8월 12일에 임기입니다. 다음 주가 임기인데 다다음 주네요. 어쨌든 지금 있는 이사 중에서 여권 추천 6명은 문재인 정부 때 여권,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친자파 경영진을 앉혔습니다. 박성재, 최성호, 박성재, 지금 박성재 이렇게 박성재 가른 그 사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좌편향된 본인 자체가 그런 인물이었죠. 조국 수호 집회를 가지고 뭐 딱 봐도 100만 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방송에 나가서 그 사장 그리고 또 후임 사장도 지금 마찬가지 성향을 보였는데 안형준입니다. 자, 이래서 어쨌든 이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여권 추천 인사 6명을 의결을 했죠. 6명. 야권 추천 3명은 뭐 나중에 추후 논의를 하기로 했고, 여권 추천 인사들 6명 중에서는 가령 뭐 허익범, 전 드루킹 특검 이런 사람도 있고, 김동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률 교수는 이 공영언론 민영화를 계속 외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화를 넘어서 MBC를 아예 민영화시키는 그런 포석도 뒀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있는 그 임기, 박문진 이사들 임기는 12일까지고 12일이 끝나면은 그 이사회가 새로 소집이 돼서 이번에 오늘 임명된 6명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추천하는 3명을 추천하면 그대로 같이 가면 되고 추천 안 하면은 기존의 그 이사들이 임기가 연장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호선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을 해서 바로 그 직후에 안용준 MBC 현재 사장을 해임을 하고 새 사장을 추천을 해서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 MBC 출신 2사람이 물망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좌파 성향이 아닌 인물이죠. 그래서 박문진 이사가 과반수 찬성을 해서 추천을 하면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형식으로 새 사장이 선임이 됩니다. 사장이 새로 선임되면은 지금 KBS에서 보시다시피 사장 선임되면은 일단 보도본부, 보도국이 다 국장, 본부장이 바뀌죠. 그리고 부장들도 다 바뀌고 기자들도 다 바뀝니다. 그러면은 좌편향된 보도를 일삼아 왔던 그 논조가 상당히 정상화되는 평평해지는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그 악의적인 기사만 계속 내보내던 그 방송이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이 국정 그 홍보도 제대로 하는 업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국정 운영에도 탄력을 받고 또 지지율 상승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상당히 큰 일을 했다 하고 이제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가 됐다가 나중에 그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은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